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조금은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20살 중반에 작은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다들 외근직이었고 사무실에는 대부분 저와 5살 많은 사장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젊은 나이에 부모님이 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은 거라고 들었어요. 외근직을 하시던 분들은 밖에서 식사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장님과 둘이서 밥을 먹는 날이 많았고, 그렇게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제법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식 자리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 아이가 맞냐고 계속 되묻던 사장님이 이내 자포자기를 한 것처럼 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부끄러웠던 건지 회사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했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신랑은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된 일이라고 하면서 술을 먹고 와서 저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고요. 저도 아이만 아니었다면 이런 결혼 진작 안 했을 거예요. 10달 동안 그 흔한 맛있는 음식 하나 사준 적이 없고 병원 한번 같이 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산후조리원 예약을 하는 것도 오롯이 저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늘 걱정하시지만 함께 해주지 못하셨고, 저도 그런 부모님께 걱정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잘 지낸다고 이야기를 할 뿐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에 나와서 집에 가던 날도 신랑은 데리러 오지 않아서 친구의 차를 타고 집에 갔고, 집으로 돌아가니 술 냄새와 함께 신랑이 모르는 여자와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오늘이 오는 날이었나? 얘가 내 아들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빠았지? 저 여자는 뭐냐고. 이제 하다하다 여자까지 만나? 실수야. 이번에는 피임 잘했으니까 걱정 말고. 무슨 술집 여자랑 원나잇을 한 건지 신랑은 옆에 있던 그 여자를 발로 툭툭 쳤고, 그 여자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나갔습니다. 아직 신생아라서 모든 게 조심스러울 시기에 아기는 술 냄새와 신랑의 외도 현장을 목격한 거고요. 그것과 별개로 아기가 엄청 울었습니다. 신랑은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고, 나중에는 집으로 도우미를 불러줬어요.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는 신랑이 결혼을 한 이유는 시부모님이 엄청 무서우시고 손을 중요시 여기는 집안이라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에서 마음 둘 곳이 없기도 했고, 제가 원래 외국에서 커서 한국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으로 지내더라도 이 아이 하나만 잘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홀로 견뎌왔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신랑은 저에게 말하더군요. 요즘 사업이 어려워. 아마 부도날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위장이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혼이라니 안 돼. 이대로 있으면 곧 사채업자들이 당신이나 아기한테도 위협을 가할 거야. 사채도 쓴 거야? 내가 혼자 사업 확장을 하려다가. 아버님은 뭐라고 하셔? 아빠는 아직 몰라. 근데 내가 이거 2년이면 회복할 수 있으니까 2년만 기다려줘. 저는 멍청하게 신랑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그게 아이의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혼을 했고, 6개월 뒤 신랑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바람을 피우고 집에서 한량처럼 굴어도 제가 이혼을 안 해주니 신랑이 저를 속인 거였고, 그날 이후 시댁에서도 제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결국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한국에서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게 10년 전 일이에요. 저는 이후 부모님께 이혼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며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부모님 친구의 아들이었던 현재 남편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부모님 친구분이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한국에서도 하시겠다고 하면서 아들이 먼저 귀국을 한 것이었고 신랑은 제가 한국에 있는 걸 알고 저에게 이곳저곳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혼을 한 것과 이혼을 하게 된 것 모두 알게 되었고 예전부터 저를 좋아했던 신랑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저와 제 아들을 받아주었어요. 이후 저는 재혼을 했고 건물주인 신랑과 함께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신랑이 거래처 사람들과 술을 한잔하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오게 되었는데 집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놀라서 자고 있던 아이도 그냥 두고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단독주택으로 주택 단지들이 있는데 골목길이 좁은 편도 아닌데 운전 미숙으로 모퉁이에 전봇대를 긁었더라고요.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라니까. 날씨도 추운데 왜 나왔어? 도진이 아까 잠들었어.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냥 좀 긁혔을 뿐이야. 신랑과 가벼운 인사를 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보니 차를 이곳저곳 살피고 있는 대리기사가 보였습니다. 저희 신랑이 포르쉐 SUV를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가격이 있다 보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사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 생계가 어려워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요. 차 수리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갚을 테니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없냐고 말했고 그 순간 그 대리운전 기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왜? 제 전남편이었어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은 어떻게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잠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보였던 전남편은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전에 일은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 보니 잘 지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만 남기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전 이렇게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거란 생각을 못해서 얼어 있었고 신랑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신랑과 이야기를 해보니 오는 동안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맞았고 집에는 2살 된 딸아이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저희 신랑과 육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결혼 생활 동안 외로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사실 이 일을 빌미로 어떻게 복수를 할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전 남편과 만났고 재혼을 하고 난 뒤 시아버님이 사기를 당해서 압류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용직 일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힘들게 살아왔고 최근에 그나마 숨통이 트여서 아이도 갖게 되었다고. 그러니 본인은 불쌍히 여겨달래요. 도진이는? 도진이? 우리의 이름도 기억 못해? 잘 지내고 있지? 좋은 분 같더라. 어찌 되었든 본인의 아들인데 이름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속이 역해서 차 수리 내역서를 주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운전한 거 맞지만 대충 합의를 해달래요. 결국 본인이랑 이혼해서 제가 잘 사는 거 아니냐고요. 기분이 나빴고 저는 그냥 일어났고 뒷일은 신랑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1000단위의 수리 비용이 자존심이 상하기라도 한 건지 전 남편은 며칠 뒤 제 계좌로 수리비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재혼했다는 그 여자가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고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다 잘못했으니 분할로 나눠서 꼭 갚겠다고요. 성질이 불같은 전 남편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서 준 건데
이자가 너무 세서 이렇게는 생활이 안 된다고 싹싹 비는데 그 여자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남자와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또한 본인의 사주팔자려니 생각했습니다. 저와 이혼 후 재혼을 한 그 사람을 보면서 원망을 참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 여자를 보고 있자니 어쩌면 그게 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보다 더 현명하다면 이혼을 하고 그 남자의 곁을 떠나겠죠. 그 여자분께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과거를 지운 남자에게 선처는 없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